콜레스테롤을 깎아내리는 식습관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한두 가지 슈퍼푸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특정 음식보다 음식의 짝꿍과 순서를 잘 맞출 때 훨씬 안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몸은 한 가지 영양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조합을 생활 장면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속이 붓고 무거웠던 분이 과일과 단백질의 조합만 바꿔도 다음날 입속 텁텁함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몸은 작은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기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조합들은 특정 식품을 강조하기보다 몸이 편안하게 에너지를 쓰고 회복하는 흐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것들만 골랐으니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뢰의 출발점은 역시 일상에서 관찰되는 변화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조합이 단순합니다. 화려한 식단이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는 식사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어씨는 점심에 늘 기름기 있는 반찬과 달달한 음료를 함께 먹었는데 음료만 무가당 차로 바꿨을 뿐인데도 한 달 뒤 중성지방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건강에 신경 쓰던 B씨는 저녁마다 생선과 채소를 함께 먹는 조합을 유지했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연구 결과로 보면 지방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올 때 지질 처리 속도가 안정되고 혈관 내 염증 지표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몸은 복잡한 조절을 스스로 해냅니다. 다만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복하려는 힘이 드러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조합의 원리를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째는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섬유질입니다. 둘째는 간이 일을 덜 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셋째는 혈관 내 염증을 늦추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작용하면 몸은 지방을 급하게 태우지 않아도 되고 혈액은 한결 맑은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인지보다 이 세 축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로 식단을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과일만 먹으면 당 흡수가 빨라지지만 여기에 단백질을 더하면 속도가 조절됩니다. 점심에 단백질만 먹으면 포만감은 오래가지만 섬유질이 부족해 장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결국 낮추는 조합은 세 축을 균형 있게 묶어주는 흐름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음식이든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조합의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과 섬유질의 조합이란 단순히 채소를 곁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섬유질이 충분해야 소장에서 지방의 흡수 속도를 잡아주고 간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정리해주면 단백질이 연료로 쓰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당과 기름이 섞여 들어오면 혈관은 처리 속도를 맞추느라 부담을 느끼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연구에서도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식후 지질 변동폭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을 하나씩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흐름을 알면 조합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낮추는 조합은 생선과 녹황색 채소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 조합을 유지한 분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를 보였습니다. 생선의 지방은 혈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채소의 섬유질은 흡수 속도를 조절해 과부하를 줄여줍니다.
이 조합은 식사 후 배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줄고 오후 피로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의 종류를 바꾸지 않고 한 번에 조리법만 바꿔도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이나 찜처럼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면 몸은 훨씬 편안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메가 지방산과 섬유질이 함께 섭취될 때 염증 지표가 안정되는 경향이 보고돼 있습니다. 소화도 가볍고 속도도 일정에 지속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먹기만 해도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견과류와 과일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먹으면 당 흡수가 빨라져 배가 금방 허기지지만 견과류가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조절되고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진료실에서 과일 간식을 바꾸기 어려워하던 분도 견과류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꾸니 오후 혈당 출렁임이 줄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도 견과류의 지방이 혈관을 안정시키고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양이 중요합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 과일도 한두 종류로 단순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을 단순하게 유지하면 몸은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부담 없이 실천하기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달걀과 채소입니다. 많은 분이 달걀은 콜레스테롤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조리 방식과 함께 먹는 반찬이 더 중요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채소는 섬유질을 공급해 흡수 속도를 조절합니다. 둘이 만나면 몸은 급하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간도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아침 식단을 이 조합으로 바꾼 분들은 오전 피로도가 줄고 간단한 업무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연구에서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올 때 지질 처리 속도가 안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찜처럼 기름이 적은 방식이 좋고 채소는 익힌 것과 생것을 섞어 먹으면 속이 더 편안합니다. 단순한 조합이지만 지속성이 높고 일상 흐름을 가장 쉽게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의 조합을 기본으로 두세요. 달걀과 채소 혹은 견과류와 과일이 부담 없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일주일만 유지해도 속이 복잡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점심은 탄수화물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생선과 채소 혹은 고기라도 찐 채소를 곁들이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한 달 후면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은 회복 시간입니다. 간이 쉬는 흐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가벼운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달 정도 흐름을 유지하면 검사표에 천천히 변화가 드러납니다. 완벽한 식단보다 일정한 흐름이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관리가 사실은 음식 자체보다 짝꿍과 흐름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챕니다. 한 가지 조합만 바꿔도 다음 날의 가벼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개인차가 있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면 몸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댓글에 지금부터 적용해 볼 작은 실행 하나를 남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강 루틴을 더 깊게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편안해지는데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